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예시설 살펴볼 차례인데요. 원예시설의 대상 작물, 대상 품목, 즉 원예시설 및 시설 작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원예시설 및 시설 작물이니까 원예시설하면 이렇게 두 개에다가 시설 작물. 근데 이제 저번에 살펴보았다시피 보험가입 금액이 할 때는 또 원예시설이란 표절하에 세 개를 보험가입 금액을 따로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용어의 혼란이 약간 있는데, 원예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시설 작물까지냐, 세 개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상 품목은 농업용 시설물은 이제 버섯재 배사 포함한다.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이제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그러니까 시설물에서는 유리온실, 버섯재 배사에서는 경량 철골조. 이것만 다르고요. 구조체 및 피복재. 그러니까 단동하우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연동하우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이게 참 엔드의 사용법이 참 이렇게, 그러니까 단동하우스 구조체 피복재, 유리온실 연동하우스 구조체 피복재, 유리온실의 구조체 피복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동하우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연동하우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이게 이제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유리로 된 거, 비닐이 아니라 이제 유리로 된 거. 요거가 이제 농업용 시설물이고, 이제 부대시설은 바로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좀 자세히. 시설 작물 23개 품목을 다 외워야 되는가? 자, 여기서 설마 23개 품목을 다 써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이제 화해류, 여기서 화해류와 비화해류가 있다. 꽃과 꽃 아닌 것. 그죠? 그래서 여기는 국화백장, 국화, 카네이션, 백합이에요. 백합, 장미. 이 중에 이제 보험금에서 중요한 것은 장미죠. 장미. 압도적으로 장미고, 이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4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를 다 외워야 되느냐? 나머지를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겠다. 딸기, 토마토, 오이. 이거는 우리가 익히 하는 거. 그 다음에 파프리카, 호박 있구나. 이제 요 4개 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고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고추, 감자, 수박, 수박, 그다음에 멜론, 상추. 상추는 이제 양상추. 그죠? 양상추는 바로 생산비 보장이었네. 생산비 보장. 그러나 그냥 상추는 시설 작물. 가지. 배추는 또 역시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 다음에 시설 작물, 그 다음 배추, 무, 그 다음에 파. 요 정도가 되죠. 요 정도. 자, 요 정도는 이제 감자의 경우, 고추의 경우는 생산비 보장이냐, 시설 작물이냐, 그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감자는 무려 3개예요. 그죠? 수확감소, 밭작물이냐. 그 다음에 농업수입 안정보장이냐, 시설 작물이냐. 그죠? 그다음 수박은 2가지.
수확감소냐? 수확감소 밭작물이냐? 시설작물이냐? 배추도 이제 두 가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냐? 바로 시설작물이냐? 무 역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냐? 시설작물이냐? 요 세 개. 요 세 개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되고 시설작물도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올해 26년도에 가을무, 가을 배추는 또 어디로 가요? 수확감소 밭작물로 가니까 이제 배추, 무는 세 가지예요. 또 세 가지. 수확감소 밭작물,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 시설작물.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공식이 다르고 가피자고 보험금 공식 같지만 피해율 산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금 공식 피해율 산정이 달라진다. 배무파, 그 다음에 고추, 감자.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유력합니다. 감자. 이제 감자를 여기서만 냈어요. 수확감소랑 시설감자에서 내면 바로 뭐가 인정이 안 된다? 병충해가 인정이 안 된다. 여기 고추 역시 시설에서는 병충해가 인정이 안 된다. 왜? 시설작물은 종합위험만 보장한다. 따라서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 다시 강조합니다. 23개 작품 중에 고추, 감자, 수박, 배추, 무, 파.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습니다. 요 4개는, 요 6개는 바로, 생산비냐, 시설이냐, 시설작물일 경우랑 반드시 요 품목을 볼 때마다 생산비냐, 시설이냐, 아차 하다가 시설을 생산비로 풀어버리고, 생산비를 시설로 풀어버리면, 이제 그 시험 끝장납니다. 여러분의 1년이 바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고추, 감자, 수박, 배추, 무, 파 나올 때마다 눈 크게 뜨고 특히 이제 26년도에 진짜로 요게 수확감소로 이동이 되면 이제 세 군데나 돼요. 감자랑 똑같아요. 배추, 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개 품목을 불안해서 외워야 되실 분은 외우라. 나머지 분들은 눈에 익으면 딸기, 토마토, 오이, 이제 참외 이런 거야. 파프리카 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운다. 호박. 그러니까 국화백장 외우고 그 다음에 버섯작물은 따로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의해야 될 거 고추, 감자, 그 다음에 수박, 그 다음에 배추, 무, 파는 이놈은 이중첩자들이다. 그죠? 삼중첩자도 있네. 삼중첩자. 이렇게 해서 외우고 나머지는 주위에 가면서 봤던 것들 쓰면 되겠네요. 상추, 밥상에 많이 있는 거, 멜론, 다 그거 미나리. 시금치 빠졌네. 시금치. 시금치 역시 또 어때요? 시금치? 바로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시설 작물. 그러니까 노지 하면 생산비 보장. 노지의 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온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23개 품목을 써라. 이런 거는 안 나올 테니까. 자,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의 목적은 원예시설에서 세 가지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따라서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구해요. 보험가입 금액도 따로따로 구한다. 시설물 따로, 부대시설 따로, 시설작물 따로. 그죠? 여기는 간단히 말해서 90에서 130%. 그죠? 시설 제조달가액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자 고지사항, 부대시설. 그 다음에 시설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비 보장이니까 재배면적이 아니라 가입면적. 재배면적이면 보험가액이 돼요. 가입면적 곱하기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가장 비싼 거에 50에서
100%다. 나올 때마다. 그래야 자기 거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 3개 따로 구한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아직 안 배웠지만, 저랑 아직 안 했지만, 따로 구해서 합산한다. 농업용 시설물 1과 2는 따로 구해서 합산한다. 따로 또 같이. 따로 구해서 합산한다. 보험료는. 조금 달라요. 보험가입 금액은 따로. 그죠? 합산한다. 그 다음에 손해액 산출은 셋 다 따로 계산한다. 자기부담금은 2개를, 여기는 자기부담금 없고 10만 원만 넣으면 되고, 여기는 자기부담금을 비례 배분한다. 그죠? 해서 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원해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해시설은 보험료 계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도 가장 어려워요. 환급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도 따로따로. 보험금 계산도 따로따로. 보험료도 따로따로. 자,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해시설은 아주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하지만 항상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죠. 하우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3가지 꼭 외워줄 거. 광폭형 하우스까지. 부대시설은 바로 이제 할 거고, 시설작물은 화해류, 꽃 4개, 국화백장, 국화백장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비화해류는 이제 아까처럼 외워주시고, 설마 23개 써라. 이런 후진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불안하신 분은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외우시고, 안 그러면 이제 아는 대로만 쓰고 나와야죠. 뭐. 내시는 분 참 대책 없으신 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부대시설이 뭔가?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농구문 이론서 아니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농구문 이론서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시설들이 많아요. 난방, 전기수전, 제어 시스템, 배지 난방,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식물 재배기, 수경 재배기, 유동팬 시설, 방제기, 고정식 무인 방제기, 내부 이송기, 이렇게 내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내부로 딱 기계 장치로. 그 다음에 수경 재배용 베드, 침대, 베드, 미스트 분사기 등등. 근데 이것들이 다냐?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 그래야만이, 보험의 목적이 돼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보험가입 금액 산정의 대상이 돼요. 만약에 방제기를 1,000만 원 했는데 부대시설로 인정 안 되면 보험가입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료도 안 돼요. 그죠? 손해액 산정도 이거 손해봤다.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게 부대시설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손해액 산정 아니면 보험가입 금액 산정할 때 이렇게 주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잘 판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험가입 금액 계산, 그 다음에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에 보험료가 인정이 되니까 보험료,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 즉 보험금융 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스마트 내부 시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수경재배 시설이네요. 수경재배, 스마트팜. 요즘 그러니까 요즘 농부 하려면 서울의 집안채값 들어요. 서울의 집안채값. 수경재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내부 공장, 이런 시설들. 자, 이거는 이제 잎들깨의 양액재배 시설이네. 양액재배 시설. 이런 거 하려면, 이런 시설 하려면 엄청난 자금과 시설들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이제 부대시설.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세상이 됐어요. 부대시설이 오히려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보다 더 많이 되는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시설들이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그 다음에 손해액, 보험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부대시설을 잘 알아야 되고 앞으로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대시설이 뭐냐? 그래, 부대시설의 정의. 자, 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 요건도 이제 써라, 무식하게. 그 부대시설의 정의를 써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암기 문장이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회 시험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10회 시험에서는 환급보험료, 원예시설의 환급보험료에 관해 써라. 나온 거죠. 그죠? 자, 시설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부대시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즉, 위한 거 아닌 거는 안 된다. 위하여 농업용 시설 내부 구조체에 부착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거. 외부 비노출. 이렇게 해보세요. 외부 비노출. 이것만 외워두세요. 외부 비노출하려면 내부 구조체에 연결해야 된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한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외부 비노출. 내부 구조체에 연결돼서 외부의 비노출이다. 그죠? 두 번째,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부 지면, 땅,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이동 불가능. 외부 비노출, 이동 불가능. 이것만 외워놓으면 쓸 수 있겠죠? 외부 비노출, 이동 불가능.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지붕 및 기둥, 외벽을 갖춘 지붕 및 기둥 또는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가 창고 같은 경우 지붕, 기둥,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 부착된 시설물,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구조체에 이렇게 보호시설에서 또 고정 부착된 거. 그러니까 외부의 고정 부착. 외부 고정성. 그러니까 자, 외부 비노출, 이동 불가능, 외부 고정. 여기 내부. 외부 비노출, 이동 불가능, 외부 고정. 요 세 단어 외우시고 나서 요거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기 문제 나오면 요거 쓰느라고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핵심 단어만 해가지고, 내부 구조체에 연결되어 외부에 비노출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혹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설마 쓰는 게 안 나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건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물 내부 구조체에 내부 구조체에 연결된 거.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외부 비노출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나 외부에서 보인다. 이건 너무 드러나니까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내부 지면에 연결 부착된 거는 안 되고 외부 비노출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연결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완벽하잖아요. 요거는 안 돼요. 요거까지 있어야 돼. 또 내부 지면에 고정된 시설물 안 돼요. 이동 불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정돼.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고정되고 엔드 이동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에
고정 부착된 시설물. 자, 요거는 좀 만들기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현란하게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부착되고 외부 비노출, 내부 지면에 고정되고 이동 불가능.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해서 위하여 하나하나 따져서 그러면 됩니다. 자, 그죠? 이렇게 정의한다. 자, 요거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걸 이제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요거를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아래의 물건은 자, 중요 시설물의 내부 구조체, 내부 지면, 외부 구조체에 고정 연결 부착되었더라도 안 된다. 아래 물건은 주로 동산, 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러는 것들은 원래가 동산인데 고정 연결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 및 동산시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찍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해야 돼요. 멀칭 비닐 뭔지 아시죠? 덮는 거, 터널 비닐, 외부 제초 비닐, 매트, 바닥재, 배지, 펄라이트, 상토, 이동식 휴대할 수 있는 무게나 농기계, 이동하니까 안 되지. 육묘 포트, 육묘기, 모판, 화분, 혼합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딱 봐서 이거는 부대시설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들, 그 가벼운 것들 아니다. 그래서 자, 육묘기가 안 돼요. 육묘기. 이게 육묘기입니다. 육묘기 꼭 될 것 같죠? 육묘기. 안 된다는 거예요. 벼 육묘기예요. 벼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요게 육묘기예요. 육묘기. 그 다음에 육묘 포트. 여기다 이제 여기 이게 포트예요. 여기 전체 여기가 포트. 요것들은 여기서 이제 묘 같은 것을 이제 기른다는 거죠. 요거는 부대시설 아니다. 그죠? 요건 뭐죠? 요거는 펄라이트요. 펄라이트. 흙입니다. 흙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육묘기 꼭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육묘 포트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 번만 봐두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 자 멀칭 비닐, 터널 비닐 안 돼요. 매트 바닥에 까는 매트, 바닥재, 배지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뭘 기르는 그런 것 그릇이나 저기 한 거죠. 흙, 이동식 농기계, 육묘 포트 했죠? 안 돼요. 육묘기 안 돼요. 모판, 화분, 혼합도, 컨베이어, 컴프레시 알죠? 이런 조그만 기계, 그다음에 적재기기 안 된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리스, 렌탈, 임차 시설물, 즉 자기 소유 아닌 것은 보장 안 해준다. 자가용으로 해라, 자가용으로. 자가용으로 해라. 그런다는 거죠. 자가가 아니다. 이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 막 남의 걸 빌려와가지고,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막 남의 거 빌려와가지고,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한 거죠. 리스 렌탈. 그러나, 농업용 시설물은 옮길 수 없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옮겨? 단동하우스를 어떻게 옮겨? 농업용 시설물은 리스 렌탈도 된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저온창고, 냉동고, 선별기, CCTV, 소프트웨어 이와 비슷한 것들은 이거는 시설 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수확하고 난 뒤에 저장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설 작물 원예시설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라번 중요. 자, 반드시 중요합니다. 보호장치 없이 농업용 시설물, 외부에 위치한 시설물은
보호장치가 있어야 돼. 즉, 보호장치란 창고,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부에, 그러니까 딱 보호장치가 있어야 돼. 비도 안 맞게 하고, 창고나 이런 것들. 보호장치 없이 있는 것들은, 시설물들은 부대시설 아니에요. 아니지만, 보호시설 없어도 외부에 부착되어 있기만 하면, 즉, 외부에 농업용 시설물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차양막, 햇빛 가리개, 차양막 보온재, 여기다가 이제 보온재를 이제 설치를 하겠죠. 여기다가 따뜻하게 하는, 인정된다. 차양막 보온재, 보차, 보온차는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외부에 부착되어 있기만 하면. 라운 중요. 보온차는 돼요. 그러니까는, 보온재와 차양막.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거는 부대시설로 인정이 된다. 차양막과 보온재. 꼭 기억해 두시고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인 거, 아닌 거를 판별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보장 방식이라 해서 농구본 이론서에, 자, 종합위험 원해시설, 이제 시설물과 부대시설만을 따졌어요. 이제 이거는 종합위험이고, 원해시설이라 하고, 손해액 보장 방식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손해 보장 방식 하니까 의미가 명확해지지가 않아 버려. 앞에랑 딱 손해액을 보장하면 손자 공식이란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 보장 방식 하니까 앞에 우리 과수 작물 파트랑 별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랑 구별이 좀 안 되는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손자 공식, 손해액 보장 방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손해 보장 방식. 그래서 종합위험 원해시설 손해 보장 방식, 손해액 보장 방식이다. 그래서 손자 공식이다. 손해액을 보장해요. 손해액 얘들은. 그죠? 손해액, 손자 공식. 하지만 시설 작물은 손자 공식 아니니까 바로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하냐? 재보, 경과 비율,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영원. 그래서 재보는 보험 가액이야. 보험 가액 곱하기 경피, 손자, 이제 가피자 공식의 약간 변형. 가피자 공식의 변형이다. 자기부담 비율은 없고 10만 원만 넣으면 되고 경과 비율은 생산비 보장에 다 있는 거. 그죠? 재보, 경피를 바로 보험가액 곱하기 비율. 단지 이제 비례 보상을 해준다. 바로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금액. 보험가액금액이 작을 경우, 즉, 비례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보험가액금액은 가입 면적이고, 보장 생산비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50%, 100% 있고, 여기는 보험가액은 재배 면적분의 보장 생산비. 그러니까 여기는 보험가액 금액이 50%, 100%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 필수다. 자, 3회독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다 알아들어야 돼요. 처음이신 분은 저놈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르다.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 시설 작물은 생산비 보장 방식. 얘들은 손해액 보장 방식. 종합위험. 얘들도 종합위험. 종합위험, 손해액 보장 방식. 여러분은 그냥 손해액 보장 방식으로 외웠다가 시험 때는 손해보장 방식으로 쓰세요.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버섯재배사도 손해액 보장 방식. 시설 및 버섯재배사. 그러니까 얘들은 두 개는 손자 공식. 얘는 가피자 공식의 변형.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잡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원해시설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 11회 시험에
11회 시험에 원해시설이 한 문제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5점짜리로만 잠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제가 한 40점, 45점 이상, 최대 45점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45점 좀 너무했나? 30점 예상하면 30점. 30점에 5점짜리 하나, 35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잊지 마시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짜증나고, 외워야 될 거 많고, 하는 데가 원해시설이고,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원해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 발생 시, 즉, 자연재해 조수해를 하는데, 화재는 특약이다. 중요. 화재가 특약입니다. 화재 특약인 경우, 비가림 시설, 원해 시설, 즉, 농업용 시설 및 부대 시설이에요. 이 두 개는 자부담 영원이다. 화재, 축사는 특약은 아니지만, 자부담 50만원 제한이 없다. 나올 때마다 반복하면 결코 외워지고,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고 자기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부대시설 및 시설 잘물은, 주인과 종의 관계다. 즉, 하우스 내에 있는 거니까, 하우스 내 부대시설, 시설 작물이 있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얘를 가입해야, 보험 가입을 해야, 부대시설, 시설 작물을 가입한다. 즉, 말을 바꿔서, 연동하우스,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물 가입 없이 부대시설과 시설 작물만의 가입은 안 된다. 주인과 종, 주인이 가야 주물과 종물, 주인과 주종 관계에 있다, 일종의. 그렇지만, 유리온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가입 안 해도 이것만 가입해도 된다. 이 유리온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금 받으려고, 유리온실을 깨부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요 시설 작물은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입 대상 작물로는 정식 또는 파종 후 재배 중인, 아까 했죠. 23개 작물이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원해시설 보험가입 기준은, 보험가입 기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단지 하우스 동단이 아니다. 연동하우스 단위 아니다. 바로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그 다음에 단지 내 해당되는 시설 작물은 전체를 가입해야지. 바로 일부 하우스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1단지 내에 3개의 단동하우스가 있는 단지란 말이야. 단지 하우스. 그죠? 근데 여기 시설 작물만 가입한다.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된다. 이거. 연동하우스란,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일동이란. 연동하우스는 요게 이제 붙어 있는 거에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리온실은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거. 그죠?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연속된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한 단지 내 단동 하나, 유리온실 하나, 연동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을 한 단지로 본다는 거죠. 개별 단지로 본다. 중요한 거 아니고. 최소 가입 면적 중요. 단동하우스는 300, 연동하우스는 300. 유리온실은 제한이 없다. 너무 고가, 비싸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없다. 유리온실은 따로 외워두세요. 면적 제한 없다. 유리온실 가입하지 않아도 부대시설과 시설 작물만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애들은 5에서
50만 원이다. 유리온실 요거를 꼭 외워주시기 기억하고 있으세요. 면적 제한 없다. 부대시설 시설작물은 유리온실 가입 없어도 된다. 최소 5에서 50만 원이다. 나올 때마다 하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번만 외워줘요. 5번만. 그리고 단지 면적이 참 이상해 또. 인접한 경지의 단지 면적과 무슨 단지 면적과 단지 면적을 합해. 하우스와 인접 하우스를 합해야겠죠. 여기는 우리 이쪽 단지에 200밖에 안 돼. 근데 옆 단지의 하우스가 150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무슨 경지 단지 면적과 합해. 하우스 면적과 합해야겠죠. 참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틀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가능하나 유리온실은 비싸기 때문에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만 가입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인수제한, 마지막에 인수제한.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써라 할 경우가 어렵지 보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목재, 축재로 시공돼 나왔어. 그러니까 목재, 나무, 대나무, 축재로 된 하우스. 즉, 그죠? 철로 해라. 그런 이야기겠죠. 하우스는 재. 그 다음에 선별장, 창고, 농막은 시설작물 재배가 아니다. 이것들은 제외한다. 기억해 두시고, 보험 목적에 제외된다. 시설작물에서 를 제외한 온실의 동산, 아까도 했죠. 시설작물 재배 이외의,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외의 목적은 안 된다. 또 동어 반복을 또 필요 없는 걸 써놨어요. 이런 게 참 많네요. 아까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심. 5번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이신 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구나 하고만 넘어가세요. 나중에 하고. 자, 시설장, 표준 생장 일수. 고추는 100일이죠. 표준 생장 일수. 그 다음에 표준 수확 일수 50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물에마다 표준 생장 일수, 표준 수확 일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생장 일수, 표준 수확 일수. 그런데 시설 작물의 경우도 있어요. 표준 생장 일수와 현재의 차이는 만약에 어떤 작물이 100일이다 하는데 150일짜리가 있다. 수가 현재의 차이 난다. 현재가 어느 정도 모르지만 이런 게 있는 거는 보험 목적에서 제외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이제 문제를 내면 표준 수확 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OX 문제는 없지만 표준 수확 일수 틀린 거예요. 뭐예요? 표준 생장 일수다. 표준 생장 일수가 차이 나는 거. 그래서 5번은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표준 생장 일수가 차이 나는 것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제품목, 자, 배추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참, 이걸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산딸기는 안 되겠죠? 이런 거는 하고, 노각. 자, 안 되고, 배추, 양배추는 뭐만 돼요? 노지 양배추로 뭐만 된다? 바로 수확감소로만 된다. 시설 양배추는 안 된다. 양상추 역시 시설 양상추는 안 된다. 뭐로? 생산비 보장으로만 인정된다. 요 두 개만 기억해 두게요. 그러니까 양배추, 양상추 안 된다. 그죠? 양배추, 양상추. 여기서 다른 거 틀리라고 내면은 틀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저기 하는 거. 그래서 저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은 일단 바로 이제 그 시설작물 원예시설하고 거의 동일해요. 다른 것만 찍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이제 표고는 원탑이죠. 원탑. 우리 표고버섯이 원탑이다. 버섯 중에 원탑.
이렇게 외우시고, 표고버섯, 톱밥재배, 원목재배, 톱밥재배. 늑다리는 병균이네. 늑다리는 병균이다. 이렇게 하세요. 병재배, 균상재배. 그 다음에, 새송이는 새병에 담는다. 새병. 그 다음에, 양송이는, 균. 여기 균 있고, 병균. 그래서 새병, 양균, 또 병균. 그러니까, 표고는 원타. 원목재배 반드시 외워야 돼요. 톱밥재배. 늑다리는 병재배, 균상재배. 외워야 됩니다. 또 병균. 새병, 양균.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 반드시 외워야 돼요. 원목재배, 톱밥재배, 병재배, 균상재배. 자,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균상. 균을 여기서 재배해서 길러내는 것들이에요. 균상으로 하는 게 느타리버섯. 인정되는 거. 또 뭐예요? 양송이버섯. 이 두 개는 이렇게 균상 재배로 한다는 거. 균상을 길러서 여기서 길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하니까 원목에다, 나무에다가 기르는 거 많이 보셨죠? 원목 재배. 여기는 바로 톱밥 배치예요. 이게 톱밥 배치. 배치가 이제 그릇 같은 걸 놓고 뭘 키우는 데가 배치예요. 그래서 톱밥으로 된 배치예요. 이 톱밥에서 바로 이제 표고버섯이 올라오는 그런 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균상재배, 톱밥재배. 여기서 버섯을 기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기타 의문사항 있으면 요즘 포털 사이트 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자. 그래서, 자, 버섯. 이게 표고버섯, 원목 톱밥재배. 병균, 느병균, 그 다음에 새병, 양균, 또 병균. 그래서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종업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 세 가지로 나눈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버섯작물.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똑같아요. 이것만 달라요. 유리온실이 아니라 경량 철골조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또 구조체, 피고체 똑같은데 벽으로 된 시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에 보험의 목적을 써라 하면 세 개 다 써야 되는데 보험의 목적 이렇게. 자, 그거는 나올만 해요. 요 세 개를 아느냐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이제 버섯작물 위하여 동일합니다. 살펴보고. 버섯작물은 4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버섯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내부 구조체 연결되어 외부 비노출. 동일합니다. 고정되어 있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이동, 있고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 불가능. 외부에 고정되어 있어서 한 거. 부대시설 정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정 부착되어 있더라도 부대시설이 아니다. 완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육묘포트 동일.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거, 좋은 저장고 비슷한 거, 역시 차양막과 보온재는 제외한다. 보온차는 제외다. 보온차는 외부에 부착되어 있기만 하면 보호장치 없어도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꼭 기억해 주시길. 그래서 보험가입 기준 동일. 일부 하우스만을 선택해야 할 수 없고 하고
다음에 300, 300 경량철골조 똑같다. 동일. 그래서 인수제한도 동일. 목재, 죽재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버섯 원해 재배사를 살펴보았고, 자, 이제 가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축의 보험의 목적은 이렇게 종류별로 어느 게 있나 그 정도 알아보는 수준,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고, 여기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논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소는 한우, 유구, 젖소, 종목, 돼지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축사의 경우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예시설, 부대시설하고는 달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대시설 아니고 여기는 축사 안에 있는 부속물, 창물, 부착물, 설비, 기계장치까지 한다는 거. 그 점하고 여기 있는 종류를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가입 방법, 소의 가입 방법. 이 정도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 부분은 한우, 유구, 젖소로 나눈다. 그래서 유구는 바로 쇠고기,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소다. 그죠? 거기에는 샤롤레, 헤어포드, 브라만이 있고,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젖소 수컷은 우유를 못 낳죠? 그러니까 고기로 하고, 그 젖소 수컷,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우유를 못 낳기 때문에 바로 육으로 본다. 그래서 젖소 수컷과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이 정도 조심하면 되겠죠. 설마 샤롤레, 헤어포드, 브라만 이런 거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유구는 고기 생산. 그래서 젖소 수컷,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이것도 유구에 포함된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이제 젖소는 바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홀스타인 종이 있다. 한우는 우리나라 재래종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보험가입 기준. 여기서 이제 조금 바로 조심을 해야 되고 한 2점짜리로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보험인 목적인 소는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소의 수용 장소에서 where, 그 다음에 when, where, 그죠? what, 목적인 what, 사육하는 소는 모두 가입해야 돼, 모두. 즉, 일괄, 포괄, 전체를 가입해야지 개별적 가입은 안 된다. 그거는 종목만 개별 가입은 된다. 그래서 모두 가입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그래서 1년 출하 예정인,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송아지나 큰소. 첫째 요건이 1년 이내 출하 예정이다. 두 번째, 축정별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축정별은 한우, 유구, 젖소겠죠. 그 다음에 성별은 암컷, 수컷. 구별하지 않고 가입 시에는 이력 전형의 70% 이상 가입하면 포괄 가입을 하고, 성별을 구분하면 80%, 구분하면 좀 더 해야 되네요. 구별하지 않으면 70%만 가입하면 포괄 가입. 그 다음에 성별을 구분하면 80% 이상. 자, 요것만 즉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바로 모두 포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 경우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거, 그 다음에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경우 70%, 성별을 구별할 경우는 80%. 이제 여기 찌질한 문제가 나온다면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겠죠.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70%, 80% 포괄가입.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문제들은 차츰 나오지 않는 경향. 기본 중에 기본. 이걸 안다 전제하고 응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지, 여기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시험에
나오리라 예상하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두 가입해야 되는데 70%, 80% 가입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 가입은 바로 이제 종모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5일부터 13세 미만까지. 이제 여기는 월령으로 합니다. 월령.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손은 모두 귀표. 바로 귀에다 다는 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입시는 젖소는 가입시에 여기는 불이무, 그러니까 원래는 암컷이잖아요. 거세우는 원래가 수컷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입시에는 원래 품종, 원래대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원래 암컷이었던 것은 암컷, 원래 수컷이었던 것은 수컷.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위반시, 이해 위반시, 바로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표 위반하지 않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차 시험에나 나오는 거. 해지. 자, 해지, 해제, 무효, 취소, 해지, 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보험료 환급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지의 경우 계속적 계약을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해지 시점까지는 유효예요, 유효. 보험료 냈던 거 유효. 다 유효. 그러니까 사고가 해지하기 전에 인정이 되면 보험금도 지급을 해요. 해지, 그칠지, 그치, 해지. 여기서 그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제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육한 소라도 다른 계약, 다른 공제계약,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있거나, 과거에 병력, 발육부진, 발병 등의 사유로 인수가 부적절하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뭐 이걸 쓰가라는 건 안 나올 테니까. 더불어 보험기간 중 가축 증가, 출산, 새로 사들였는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목적에서 제외한다. 당연한 이야기. 종모는 이제 능력이 우수하여 여기서 이제 어미 모자가 아니라 수컷이에요. 수컷. 그러니까 정액 생산하는 수컷. 아빠소. 오히려 고기 목적이 아니라 송아지를 낳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인공수정에 사용된다. 인공수정. 종모 부분에서는 계약에 정한 장소에서 종모를 역시 종모를 한우, 유구, 젖소 분류하고 기표로 한다. 그러니까 한우, 유구, 젖소의 종모, 아빠소를 구별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돼지. 돼지는 바로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수역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종모돈, 아빠돼지, 종민돈, 엄마돼지. 얘들은 새끼 돼지를 낳는 데만 목적. 그 다음에 비육돈은 고기 목적. 육성돈은 이제 고기 목적이냐, 종모 후보냐, 이런 것들을 갈리냐. 자돈은 아기 돼지. 그 다음에 기타 돼지로 분류한다는 것. 그러니까, 종모, 종빈, 비육돈, 육성돈, 자돈, 기타 돼지까지. 설마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돼지를 축종을 분류해라. 종모돈, 종빈돈, 그 다음에 비육돈, 육성돈, 바로 자돈, 이유자돈, 포유자돈. 그 다음에 기타 돼지를 빼먹지 마세요. 기타 돼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 돼지는 평균 수명이 10년, 1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육도는 180일 정도, 6개월 정도 길러져서 도축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10년, 15년 살 수 있는데 6개월.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직업적으로 봐야 되니까. 180일 정도 길러져야
도축한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주, 0에서 4주는 포유자돈, 엄마의 젖을 먹는 포유자돈. 4에서 8은 바로 이유자돈, 이유식이라고 하는 이유자돈.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22는 이제 길러요. 육성을 하고 이제 뭐로 할 것인가, 비육돈으로 할 것인가, 이제 고기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 돼지, 아빠 돼지, 종모돈, 종빈돈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하고 이제 육성돈으로 하고 이제 22주, 26주차에 비육기간으로 이제 출하를 하죠. 출하. 해서 고기를 먹는다.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습니까? 읽고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번식을 위하여 기르는 돼지를 종돈에는 번식, 종모돈, 종빈돈이 있다. 육성돈 단계에서 선발된 개체가 종돈이 된다. 육성돈에서 이제 선발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가금. 가금은 이제 가금이 뭘 가금이냐? 자,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가금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강사님들이 외운 대로 오매, 꽁, 닭은 관상조로서 거칠다. 뭐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쉽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금은 닭, 오리, 꽁, 메추리, 칠면조, 거의, 타조, 관상조. 관상조가 뭐냐? 그러니까 뭐 앵무새, 카나리아 이런 게 이제 관상조죠. 지켜보고 같이 반려새, 반려견, 반려묘, 반려새라는 거. 그러니까 관상조, 앵무새, 카나리. 또 그 다음에 무슨 금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조, 기타 가금으로 분류하여 거칠다. 외워주시고 이제 시험에 나올 거는 닭이겠죠. 아무래도 닭은 종산육토다. 종계, 육계, 산란계, 토종닭. 그래서 종계는 병아리 생산, 새끼 닭을 낳기 위한 그 닭이고, 산란계는 계란, 육계는 고기, 토종닭은 재래닭. 그래서 요거 이제 뭐죠? 보험가에 구하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다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그 종산육토다. 그래서 오늘은 오매꽁닭은 관상조로서 거칠다. 다음에 종산육토 해서 닭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소 분류 한우유구조소, 돼지 종빈돈, 종모돈,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 바로 자돈, 기타 돼지. 그 다음에 가금은 오매꽁닭은 관상조로서 거칠다. 이 중에 닭은 종산육토. 이렇게 외우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게임이라면 우리의 장기판 말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관상조는 이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말은, 자, 말 부분은 바로 이제 종종, 육일경제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종빈마, 종모마, 육성마, 일반마, 경주마, 제주마. 경주마 이번 11회 시험에 나왔죠. 경주마가 장외에 있을 때 자기 부담 비율 얼마냐 해가지고 계산한 거 5점짜리 나왔어요. 경주마가 나온 게 아니라 경주마의 자기 부담 비율, 경마장 외에서 그것도 나왔습니다. 허를 찔렀죠, 허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종빈마, 종모마, 그 다음에 육성마, 그 다음에 일반마, 경주마, 제주마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수용장소에서 다른 계약이 있거나 발육부진이 있으면 인수목적에 제어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타가축. 기타가축은 바로 뭡니까? 제 오토, 사양꿀, 오소리, 토끼, 또 사슴, 양, 꿀벌. 사실은 벌이 아니라 벌통이죠. 벌통이 목적이에요.
꿀벌이 아니라 벌통 안에 있는 벌, 그러니까 벌통이 목적, 벌통이. 그래서 오토, 사양꿀 이렇게 해주시고, 사슴은 또 이제 꽃사슴, 그 다음에 뭐 레드디어, 벌엘크, 레드디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 15세인데 엘크만 어때요? 꽃사슴만 15세다. 13세. 소도 13세였죠. 13세인데 꽃사슴만 15세였다. 그 정도 하시고 꽃사슴, 엘크, 레드디어, 기타 사슴 이렇게 나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사냥과 면양. 사냥, 염소와 면양. 면을 기르는 털 북숭한 그런 게 있죠.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역시 똑같아요. 인수 수영장소에서 다른 계약이 있거나 발육부진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역시 동일.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인수 제한하지 않죠. 읽어만 보면 알고 종류만은 꼭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꿀벌. 꿀벌의 경우는 꼭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벌통이요, 벌통. 벌통이 목적이 벌통이. 꿀벌의 경우는 벌통에 바로 풍수설치로 인한 손해보장. 화재, 풍수설치. 자, 풍수설치화. 자, 가축의 경우는 폐사의 경우는 자연재해나 질병의 경우에요. 그러나 이제 긴급도축, 뭐 이런 거 실명, 뭐 이런 거 도난 이런 거는 자연재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넘어서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긴급도축은 사유를 묻지 않아요. 사유를 긴급도축 부상의 사유가 자연재해냐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에 가서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기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가축은 폐사 이외에는 자연재해가 아니어도 된다. 폐사는 반드시 자연재해고 질병, 전염병 이후에 질병, 자질화다. 자질화재. 그러니까 폐사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별통도 풍수설치화, 자연재해, 화재. 그래서 서양종은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 봉군이 있는 벌통.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와 봉군은 이제 거기 벌통 안에 있는 그런 이런 그 벌통 안에 보면 이제 벌이 꿀을 낳고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게 소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3매 이상 있어야 되고 서양종은, 동양종은 봉군, 즉 뭐 여왕벌과 기타 벌들이 있어요. 동양종은 바로 여왕벌이 있고 일벌들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상태의 벌통이다. 벌통. 요 두 개는 글자 그대로 좀 외워주실 것을. 그러니까 소비, 삼매, 봉군, 벌통. 그러니까 서양종, 동양종. 그래서 꼭 허를 찔릴 수가 있으니까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사. 축사는 바로 축사에는 뭐가 보호 목적? 속착, 설기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원예시설, 부대시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헷갈리지 마세요. 축사 이거에 손해액 따질 때 대상이냐 아니냐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외부 비노출 그 다음에 이동 불가능 이런 게 없어요. 없고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도 되네. 부착물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비, 전기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급이기 이런 것도 다 된다. 착유기, 온유냉각기, 가금사의 기계류 이것도 다 축사에 해당한다는 거. 즉
이를테면 원예시설은 이 하우스가 있고 여기 있는 부대시설, 시설작물이 있는데 여기 축사에는 부속물, 부착물, 설비, 기계장치를 일체를 다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손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을 해준다. 여기에 손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대문, 담, 곡간, 안테나, 선전탑, 그 다음에 가스 설비, 급표 설비, 냉난방 설비, 착유기, 원유기, 가금사 게이지. 이것도 다 축사로 인정을 해서 다 자연재해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로 보상해서 손자공식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고 부대시설하고 구별해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의 목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품목마다 인수제한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인수제한 몰아서 암기 방법까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즉 개략적으로 보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래서 보험의 목적인 것만이 첫째, 보험의 목적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문제가 나오면 보험의 목적부터 목적이 대상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안 되면 여기서 탈락.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가. 여기도 인정되면 보험 기간. 이것도 인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피해율, 손해액 따지고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하고 지급한다. 요게 우리의 농업재해 보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보험의 목적, 제일 첫 번째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를 바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완벽히 보험의 목적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정신 차리고 보면 다 외워질 수 있고 다 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는 눈, 기본 실력을 길러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의 목적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